안녕하세요, 마요회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장이 이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주말을 잘 보낼 수가 있었겠어요. 저도 2017년부터 투자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코인 시장에서 좀 오래 투자를 했는데, 참 이런 장세를 볼 때마다 저도 힘이 또 많이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4시간 대비해서 10%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, 이더리움은 무려 지금 20%가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피바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주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금요일날 마이너스 5.9%, 그 다음에 토요일날이 이제 마이너스 1.3%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일요일이 마이너스 4% 정도, 그 다음에 월요일, 오늘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6%를 또 넘기고 있어요. 그래서 주말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지금 20%가 넘는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이어져온 이 조정 장세에 이때였어요. 그러니까 7월 5일 날 이때 또 저점을 찍었었는데, 근데 이번에 지금도 하락을 좀 깊게 하면서 이 신저점을 또 새로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,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오늘 한때는 또 7%가 넘는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, 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대만 증시도 5%가 넘는 하락을 했고, 또 이걸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 역시 지금 더 빠졌네요.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 7%니까 지금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셀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S&P 500도 마이너스 1.3%, 나스닥 100도 마이너스 2.4%니까 사실 오늘 저녁에 이 미 증시가 개장이 됐을 때 얼마나 또 이 낙폭을 보일지 이것도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자산시장에 이 패닉셀이 나오는 것일까? 여러분들도 대충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지금 각종 이 매크로 요인들이 망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동결이 있었는데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한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금리를 동결시키자마자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에 대한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또 한 발 늦은 파월 해가지고 이 연준의 대응이 또 한 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플레를 더 키웠다라는 그런 질책을 또 받았었는데,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으로 흘렀다,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은 빅스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때 0.25%냐 아니면 이 빅스텝의 0.5%포인트냐, 이 얼만큼 내리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이 매크로 요인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산 시장에 그야말로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시즌 종료가 된 것이냐, 이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대략 한 달 전이었어요. 지금 보시면 7월 3일 때, 이때도 이 비트코인이 좀 한창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때 역시 시즌 종료냐 아니냐 요것으로 또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,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기준 잡고 보자라고 하면서
여기까지 깨지면 시즌 종료를 인정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요 선이 300일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300일선이 웬만해선 이 상승장 때 깨지 않고 이렇게 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그 강력한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300일선이 깨지게 된다라면 요것은 좀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요때 7월 3일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1K에 있었고,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8%가 하락을 해야지 이 300일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시즌 종료를 우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현 시점에 이 300일선 지지는 어떻게 됐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300일선인데 지금 300일선의 그 가격이 여기 보시면 53.8K를 가리키고 있어요. 그런데 현 시점 비트코인 가격은 54.2K니까 아직은 300일선이 깨지진 않았지만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는 요 300일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300일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 시즌 종료의 기로에 서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 낙폭을 키우는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 300일선이 완전히 또 깨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지금 여전히 공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,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이 아시아 증시도 무너지고 있고, 그리고 아직 이 미 증시가 지금은 이 선물 시장이 돌아가지만 이제 저녁이 됐을 때 얼마나 이 낙폭을 키우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이 미 증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미 증시까지 좀 큰 폭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 연준 입장에서도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이 FOMC 금리 결정이 끝났는데 다음 금리 결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 역시 추가적인 하락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연준이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이 연준이 긴급회의를 또 소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리 인하도 좀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예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0년 코로나 때 이때도 갑자기 이 미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보시면 2020년 3월 16일에 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또 내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요 3월 16일이 언제였느냐, 그것을 또 요 비트코인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제가 요때 표시한 요때가 지금 3월 16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큰 폭의 하락을 겪은 뒤에 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는 그 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등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 연준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라면 반전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,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크로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골이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호재로 인식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, 그것이 아니라 긴급회의를 할 정도로 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악재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그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
그런데 우리가 이 금리 인하라는 그 본질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이지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침체 시그널에 이 연준은 연내 금리를 3번 내릴 듯,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이 FOMC가 3번 남았는데 3번 모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의 이 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시기가 그 힘든 시기는 뭐 명확한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텔방에다 공유를 했던 요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템플턴이 명언을 남겼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.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증시까지 그야말로 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템플턴의 명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코인 시장에 좀 나름대로 오래 이 투자를 해왔었는데요. 그러면서 이 긴 기간 동안 이런 큰 폭의 하락은 또 수차례 겪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경험상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어찌저찌 이런 상황들을 잘 넘기게 되면 다시 좋은 날은 반드시 찾아왔다. 요것을 또 느끼게 됐어요.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